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날이 그렇습니다. 1996년 이른 봄날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4살짜리 딸을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렸고 나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죠.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딸의 작은 손. 그게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가진 전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내려다 봤어요. 수진아, 엄마 잠깐만 갔다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딸은 빗속에서 나를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결국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난 다짐했어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죠. 과연 저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내 이름은 김미숙. 오늘은 제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죄책감과 용서,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을 두고 나온 뒤 나는 이름을 바꿨어요. 김미숙에서 이혜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죠. 과거의 나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어요. 서울을 떠나 작은 지방 도시로 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일하는 동안만은 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혼자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으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수진아, 엄마 용서해줘.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작은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강철수였어요. 이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얘기 좀 나눠요. 이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의 나를 받아들였죠. 나도 그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린 서로의 상처를 존중했죠. 반년 후 그가 청혼했습니다. 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함께 살아요. 나는 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나는 다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준호. 내게 준호는 세상이 다시 나를 받아준 증거였어요. 신이 내게 준 2번째 기회였죠. 밤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나는 되뇌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울리지 않겠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겠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아도 지울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딸의 생일. 그날이면 나는 몰래 혼자 케이크에 딸 아이의 나이만큼 초를 켜곤 했어요. 수진아 잘 살고 있니? 엄마 용서해줘. 누구에게도 말 못한 죄책감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은 30년 동안 내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철수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그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죠. 아들 준호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30이 되었어요. 나도 머리엔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났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죠. 하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잠깐 나와봐요. 왜? 엄마한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여자친구?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 안녕. 그 이름이 내 귀를 찔렀어요. 수진? 그 이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보였어요. 그녀의 이마 위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작은 흉터. 그 흉터는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5바늘을 꿰맸던 그 흉터.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흉터.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수진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 작은 손,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미소. 모든 게 내 딸을 닮았어요. 아니, 내 딸이었어요. 저녁 내내 나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죠.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는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내 딸. 하지만 그 아이는 나를 몰랐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아이가 내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였죠. 신은 도대체 왜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아니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로 갔어요. 오래된 박스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죠. 그 앨범엔 내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첫 결혼 시절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딸. 그리고 그 이마 위에 선명하게 보이는 흉터.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1996년 5월 12일. 수진이 4번째 생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해 봤어요. 1992년생이면 지금 33. 오늘 본 그 아이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호적 등본 사본. 이혼할 때 받았던 서류였어요. 이수진. 1992년 5월 12일생. 부 이태훈. 그 이름, 그 생년월일. 모든 게 일치했어요. 나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신이 내게 벌을 주는구나. 잃어버린 딸이 내 아들의 연인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걱정했죠. 여보,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 때문에? 괜찮은 애 같던데. 응, 좋은 애인 것 같았어.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첫 결혼과 딸이 있었다는 걸.
그건 우리 결혼 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릴 비밀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들이 수진을 다시 데려왔어요. 엄마, 수진이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고마워. 수진이 건넨 선물을 받는 순간 우리 손이 닿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 30년 전 내가 놓아버린 그 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죠. 수진 씨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아버지하고만 살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어머니는? 엄마는 제가 4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4살 때 집을 나갔다. 그건 내 이야기였어요. 엄마, 수진이 정말 착하죠? 아버지 혼자 키우셨는데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요. 근데 이젠 괜찮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래, 나한텐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나는 수진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 아이는 밥을 먹을 때 왼손을 사용했어요. 어릴 적 내가 그랬던 것처럼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김치를 먹을 때 살짝 얼굴을 찌푸렸어요. 매운 걸 못하는 내 체질 그대로 모든 게 나를 닮았어요. 그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지옥 같은 고민에 빠졌어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아들은 충격받을 거고, 남편은 배신감을 느낄 거고, 수지는 나를 평생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숨기면 내 양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의 결혼이었어요. 이미 아들은 청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엄마, 다음 달에 수진이한테 프로포즈 할 거예요. 반지도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리고 싶었어요. 안 돼, 준호야. 그 아이는 내 누나야. 내 친누나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며칠 동안 나는 공원을 혼자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수진 씨, 어떻게? 준호 씨가 어머님 걱정해서요. 요즘 어머님이 힘들어 보이신다고. 수진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죠. 어머님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나야. 너를 버린 나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세상 어떤 벌이라도 감당하겠다고.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여보,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나 첫 결혼이 있었어. 그리고 딸이 있었어. 뭐라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혹시 그 딸이 수진인가? 응. 30년 만에 다시 만났어. 근데 내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래. 어떡해. 이 무슨 말도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길게 내쉬었죠. 어떻게 할 거야? 준호한테 말할 거야?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이틀 후 나는 수진을 집으로 불렀어요. 아들 몰래 단둘이 만나자고 했죠.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저만 부르시고. 나는 그 아이를 거실에 앉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이 먼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진 씨, 나 수진 씨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 낳아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수진 씨 같은 착한 딸을 두고 떠난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수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예전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지금은 이해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만약 수진 씨 엄마가 나타난다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 그리움,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수진아 미안해.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야 너를 버리고 떠난 그 나쁜 엄마. 네. 지금 무슨. 1996년 봄, 비 오던 날. 너 4살 때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 제 엄마라고요? 응 이름은 이수진 1992년 5월 12일생 4살 때 넘어져서 이마에 흉터가 생겼고 수진은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수진아, 내 원래 이름은 김미숙이야. 내가 엄마야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준호 씨는 그럼. 준호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와 준호는 남매라고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함께 무릎 꿇고 울었죠. 30년 만에 마주한 모녀의 재회.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내 아빠가 폭력적이었어. 매일 술을 마시고 나를 때렸어. 너도 위험했어. 그럼 저를 데리고 나오셨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아빠가 허락하지 않았어. 너를 데리고 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찾아갔어. 몇 번이나 갔어. 하지만 너희 집은 이미 이사를 갔고 연락처도 바뀌었더라고.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사실이었어요. 딸을 버린 지 1년 후 나는 용기를 내서 예전 집을 찾아갔었죠. 하지만 그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 주민센터, 옛날 친구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딸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를 용서하라고. 할머니가 할머니는 아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그분이 대신 해주신 거죠. 사실 저도 혹시나 했었어요. 처음 준호 씨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있는 사진을 보고. 뭐? 할머니가 주신 엄마 사진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사진이요. 그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럼 알면서도 아니요. 하지만 저희 엄마랑 어머님 성함이 달라서 그저 닮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 되실 분이 제 엄마랑 닮으셔서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라도 엄마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 30년 만에 포옹. 딸의 품은 따뜻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준호가 들어왔죠. 엄마, 수진이 왔어요. 차가. 준호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어요. 울고 있는 나와 수진. 놀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아들. 무슨 일이에요? 왜 둘 다 울고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 왜 울어요? 수진이는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없어. 수진이는 내 누나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내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첫 결혼이 있었어.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수진이야.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거짓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침묵이, 모든 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엄마로서의 나, 딸로서의 수진, 그리고 아들로서의 준호.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 잔인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준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지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만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수진이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저 수진이 만나러 갈게요. 준호야 넌. 엄마, 저도 생각 많이 했어요. 수진이가 제 누나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준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저도 수진이도 우린 몰랐던 거잖아요. 준호야. 힘들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수진이를 잊고 싶진 않아요. 누나로라도, 가족으로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호는 내 등을 토닥였죠. 엄마도 힘들었죠.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수진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여기 오고 싶대요. 정말. 네, 내일 같이 올게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죠. 문 앞에 준호와 수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어서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다들 차 한 잔씩 하자. 이야기 좀 하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나는 강철수야. 내 엄마 남편이고 준호 아버지지.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님, 우리 가족이 되자 힘들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 누나, 이제부터 누나잖아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예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아니 준호야.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까? 와, 좋아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준호도 이제는 수진을 진짜 누나처럼 대해요. 가끔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운명이 가져다 준 기적이죠. 어느 저녁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다시 결혼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그래. 잘 됐네. 다행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운명은 참 묘합니다. 내게서 멀어진 아이가 30년 만에 다시 내게 돌아왔어요. 내 아들의 연인으로 왔지만 결국 내 딸로 남게 되었죠. 어쩌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신이 내게 내린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용서할 기회, 다시 사랑할 기회, 가족이 될 기회. 지금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어요. 수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와요. 엄마, 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삶은 결국 용서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딸이 나를 용서하고 아들이 우리 모두를 받아들였죠.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죠.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내게는 2개의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는 딸을 버리고 떠난 그날.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 그날. 첫 번째 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2번째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영원히 내 엄마로 남을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